성준시로 134권 성중 12년 10월 14일 을미어 7번째 기사 1481년 명성호 17년 병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 연변 여러 고을의 농사가 조금 풍작해서 내지 이니 무리를 지어 그곳으로 가고 이로 인하여 땅으로 잠입하는 자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자는 국경에서 처형함을 널리 알리는 절목을 마련하여 아래라는 정규를 받았습니다. 신들이 상고해 보니 본국인으로 여진 땅에 잔입하는 자가 있으면 그 수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차명에 처하고 처첩과 자녀는 영구히 관노비에 편입하며 재산은 관에서 몰수하고 부모 조손 형제는 호적이 범인과 같이 있고 없음을 불문하고 모두 2천리 밖에 유배 안치하고 정상을 알고도 고의로 놓아주거나 감춘 자는 교형에 처하며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는 장 100대에 유후 3철에 처합니다. 한편 범인을 잡아서 고하는 자가 있으면 범인의 재산 전부를 상으로 주며 범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면포 30필을 주고 수직을 원하는 자는 1계급을 더해 주며 무고한 자도 범죄자의 벌을 그대로 받게 하고 범인이 있는 지방의 찾아내지 못한 담당 아전은 약 100대에 처하고 그 수령도 역시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옳습니다. 또 도내에 전부터 중이 되어 도첩이 있는 자는 이를 조사해 명단을 만들고 앞으로 중이 되려는 자나 타도의 중으로서 평안도로 가는 자는 이를 엄격히 검하고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와 찾아내지 못한 관리는 사전을 가리지 말고 취재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134군 성종 12년 10월 1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초화를 봤다. 성종시로 134군 성종 12년 10월 1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34권 성종 12년 10월 1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를 검년의 경상도 전세로서 광흥창과 풍저창에 납부할 조미 2054석을 상납하지 않고 전지에서 생산된 벼 4808석을 농부로 하여금 가흥창으로 바로 바치게 하고 이를 조운하여 평안도 황해도의 종자곡으로 충당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134권 성종 12년 10월 1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고려사를 강하는데 고려 임금 현화사에 갔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 임금은 불교를 좋아하기가 이와 같았는데 대간이 조용하게 간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는데 시간강 이명숭이 대답하기를 전조는 개국 이래로 불교를 승상하여 상하가 모두 쏠리고 따르면서 그 잘못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고 주화성직 예길보가 말하기를 전조에서 불교를 좋아했던 것은 대단히 심해서 아들 셋을 낳으면 반드시 하나는 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문종의 아들도 중이 된 자가 있지 않았는가 하니 검토관 조위가 말하기를 문종은 고려의 현왕이었는데 의논하는 사람들은 문종이 불교 좋아하는 것을 면치 못한 것을 가지고서 그러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성조시로 134권 성종 12년 10월 1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시로 134권 성종 12년 10월 1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강자평이 아뢰기를 지금 무신의 활쏘기가 3일간으로 끝났는데 시관이 15인이나 되어 그 먹이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또 대군을 시관으로 임명하였는데 대군은 직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어제 관역을 마치는 자가 적었다. 그 까닭은 무신들이 평상시에 종일 활쏘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 쏘는 것도 이와 같은데 더구나 적과 싸울 때는 어찌 되겠는가. 이름은 무신이라 하면서 활을 쏘지 못하니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시관은 세 곳으로 나눠 활쏘기를 감시하였기 때문에 수가 많아졌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인재를 뽑는 일과 어느 쪽이 더 중요하겠는가. 대군이 시관대기를 사용하였지만 내가 무방하다 하여 보내었다.
이는 직임을 맡긴 것이 아니다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성상이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대간의 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만 신이 젊었을 때에는 무인이 활 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활 쏘기를 좋아하지 않아 잘 쏘는 자가 적습니다. 자주 활 쏘기를 보시고 별사를 주어 장려함이 옳습니다. 또 근래에는 오랫동안 습진을 하지 않아서 장수와 종사 간의 진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전에서의 절차도 모릅니다. 옛말에 군사는 100년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하루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내금이가 조종조에는 60명에 불과했지만 모두 용사였습니다. 치백금은 200여 명인데 이름은 내금이지만 실제로는 활을 쏘지 못하는 자가 많아 녹봉만 허비하고 있으며 별시위는 이름만 있지 그 수는 과장되어 있습니다. 대저 문신으로 우수한 자는 반드시 홍문관으로 칭하고 무신으로서 재능인 자는 반드시 내금이로 칭하는데 그 때문에 옛날에 내금이는 화살 5개를 쏘아서 다 맞췄고 그 가운데서도 장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의 내금이는 화살 5개를 쏘아 1~2개를 겨우 맞춥니다. 참가대 체격이 크고 모습이 훌륭하며 무죄가 탁월한 사람을 택하여 100명으로 수를 정하여 지위를 높이고 나머지는 모두 별시에 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금이 안에 정말 활을 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전날 문신의 논표를 시험하여 신 등이 조지서 등 3인을 뽑아 아뢰었는데 조지서 한 사람만 한 작업을 내려주었으니 권장함을 널리 보이는 일이 못될 듯합니다. 3인에게 모두 작업을 내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요령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중시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작을 준 것이다. 조지서의 논문은 대단히 잘 지었었다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비록 삼소의 문장과 같이 두어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강자평이 말하기를 하루의 재수로서 갑자기 작업을 더하는 것은 인재를 기르는 길이 못되고 다만 벼슬 주기를 함부로 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또 하교하기를 대군을 시관으로 삼은 것은 직임을 맡긴 것이 아니다 하셨는데 사람을 뽑고 벼슬을 주는 것이 직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이 이를 가르치는 일이 있어서 죄주게 되면 과연 은혜를 손상한 일이 되겠지만 모예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게 하는 것은 직임을 맡긴 것이 아니며 또 그 일을 가르칠 염려가 없다 하였다. 별사는 나라에서 공로가 있는 하급 관료나 군인들에게 주던 2일 이상의 사도 근무일수를 말한다. 근무일수가 차면 거간할 수 있었다. 중시는 이미 과거에 급제한 조정의 관리들에게 다시 보이던 시험이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정삼품 당상관에 승진시켰다. 삼소는 북송의 3대 문장가인 소승과 그의 아들 소식, 소철 형제를 말하는데 소승을 노소, 소식을 대소, 소철을 소소라고도 하여 구별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32권 4권 성종 12년 10월 1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대내로부터 당지를 보내와서 우의정 홍응으로 하여금 글을 써서 바치게 하였는데 홍응이 즉시 써서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잘 썼다 하고 매 개 한 마리씩을 내려주었다. 다시 말하기를 나에게 생초병풍이 있는데 경으로 하여금 쓰게 하고자 한다 하니 홍응이 말하기를 신은 실로 졸필입니다. 어찌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사행하지 말라 하였다. 이날 홍은과 병조, 도총부의 입직 당상, 승리, 주소, 경영관 등에게 명하여 3등으로 나누어 활쏘게 하고 채단 세비를 내어 상으로 주었다. 홍은과 조하, 승지, 이길보, 도총관, 신주 등이 각각 편을 나눠 먼저 내기를 하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6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은천군 이찬이 졸기 설주하고 조제와 장례를 예대로 하였다.
이찬은 공정대왕의 서자 경영군 이비의 아들이다. 성덕 을묘년에 은천 정륜에 임명되었다가 정통기사년에 정의대부 은천군으로 승급하고 천순 경진년에 중의대부로 이모년에 승헌대부로 승화을유년에 숭헌대부로 올랐다. 이때 세조가 원각사를 창건하면서 이찬을 겸 대사헌으로 임명하여 부정을 감독하게 하면서 태평소를 하사하여 출입할 때 불게하였다. 정해년에는 경상도 순찰사가 되어 백성들의 괴로움을 조사하였고 무자년에는 세조의 특명으로 종친들을 과거에 응하게 하였는데 이찬이 무과에 합격하여 가덕대부로 올랐다가 기축년에는 소득대부로 올랐으며 이때의 졸하연이 나이 61세였다. 시호를 공무로 내렸는데 이를 맡아서 경고히 한다는 것이 공이고 성품이 강직하다는 것이 무이다. 이차는 성품이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어 명령을 받들어 이를 맡아보면 그 정성을 다하여 세조의 신임이 다른 종친과 달랐고 이를 많이 맡겼었다. 평생 나무를 잘 가꾸어서 집의 정원이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사람들이 곽탁타도 못 미친다고 하였다. 아들 이정은 아림군이고 이제는 하음정이다. 곽탁타는 원예사를 말한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7일 오후 첫 번째 기사. 남원군 양승지가 상언하기를 또 시작이구나. 신이 생각하건대 자고로 천하 국가의 사세는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혹 알지 못하기도 하고 비록 이미 알아도 또 어떻게 하지 못하니 이것이 모두 잘못된 일 중의 큰 것입니다. 이를 먼저 도모한다면 어찌 잘 다스리고 오랫동안 안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근데 중국이 장차 계주에 위를 설치하려 한다 하는데 신이 거듭 생각해보니 크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계주는 봉황산에 의거하여 성을 이루었는데 산세가 우뚝하고 가운데에 대천이 있으며 산면이 대단히 험하고 일면만이 겨우 인마가 통하는 이른바 자연이 이루어진 지역이므로 한 사람이 관을 지키면 1만 명이라도 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 태종이 주둔하여 고려를 정벌하였고 또 요나라의 유민이 여기에 기가하여 부엉을 도모하였으니 예나 지금이나 누가 우리나라와 관계에 있음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북쪽으로는 산로로 심양, 천령, 계원을 가리켜 야인과 영접하였고 남쪽으로는 해도로 해계, 금복을 가리켜서 등주, 내주와 접하였고 서쪽으로는 요동, 광령, 금주, 서주를 가리켜 연주, 계주로 통하니 저들에게 유주의 이로움이 있고 우리에게는 한중의 새가 있는 실로 동도 요충의 땅입니다. 여름에는 만경의 험로이므로 오히려 충분히 의아할 수 있고 겨울에는 평평하게가 숫돌 같으면서도 곧기가 화살과 같으니 비록 형제 부모의 나라라도 이 땅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평시에는 평안도 사람들 중 부역을 피하는 자들의 태반이 이곳으로 가는데 저들은 가벼운 부역으로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변경 땅의 백성이 모두 그곳으로 들어간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에 해로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에서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영원한 근심거리입니다. 신이 고금 천하의 형세를 말씀드리면 구주 안은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바이고 사해의 밖으로 서역은 총령과 사막이 약 3만이나 되며 북쪽은 사막 불모의 땅이어서 황망하기 끝이었고 동이는 일본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며 남만은 점성과 진납 땅으로서 개동과 열병이 심하여 중국과는 옛부터 통교가 없는 곳이며 서쪽은 파촉 검각으로서 길의 일로서는 진나라 때 처음으로 개척하였고 남쪽은 담이 경애의 땅으로 한나라가 비로소 군을 두었습니다. 동북관 밖에는 영주 요동 요서의 땅이고 서북관의 오른쪽은 양주 하서의 오군이 그것이며 이후에는 중국과 교통하였습니다. 생각컨대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만이나 됩니다.
단군이 요와 함께 즉위한 때부터 기자, 조선, 신라가 모두 1천년을 누렸고 전조의 왕씨 또한 500년을 누렸습니다. 서민은 남녀가 농사를 부지런하고 사대부는 문무가 내외의 일에 이바지하여 집집마다 봉군의 즐거움이 있고 대대로 사대의 체제가 있으며 따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소중하하고 부르면서 3,900년이나 되었습니다. 황지는 벼슬살이 할 만한 나라라고 하였고 황음은 또한 천당이라 하였으며 원세조는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그대로 따르게 하였고 명나라의 고황제는 우리 스스로의 선교를 허가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선교를 가지게 한 것은 언어가 중국과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습속도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나라 말기에 홍군 20만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병으로서 처부수고 군대의 명성을 크게 떨친 사실이 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이며 또 명나라가 금능에 도읍을 정하고 우리나라가 북원과 국경을 접한 형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또 중국이 동쪽에 있어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는 군사를 남용하였으나 지키지 못하였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는 국경을 접하면서도 핍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은 평양을 점거하였던 중국 세력들의 흥패는 말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고려가 풍씨의 남은 세력을 근거로 강성해져서 수양제 100만 군이 살수에서 대패하였고 당나라 태종은 여러 차례나 원정하였지만 요조와에서는 공이 없었으며 한나라는 비록 평양을 얻었으나 곧 고구려에 점거당하였고 당나라는 평정하였으나 역시 신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사만의 법규를 지킨 것은 옛날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모두 관중에 도읍하여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 나라는 인국이며 적국이었으므로 소손령의 30만 명이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였으며 금나라는 본래 우리나라의 평주 사람이 세웠으며 우리나라를 부모의 나라라 하였고 윤관이 구성을 쌓은 선춘령으로 경계를 삼아 금나라가 망할 때까지 군사력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요와 금의 두 나라는 모두 서쪽에 하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대성이 있어 서로 원수 사이였는데 어느 틈에 말머리를 동쪽으로 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후 야율씨가 서쪽으로 만리를 달렸으나 원안시의 남하로 패망하였고 원나라는 혼인국유라고 칭하였으나 수십 년 동안 침략하였고 중국과 남북의 오랑캐가 혼합되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국경이 없었지만 그 말년에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음산 북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이 다시 생각한데 국가는 한 시대에 고식되지 말고 만세의 계책을 세워야 하며 무사한 것을 요행으로 삼지 말고 만연의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천하는 금그릇에 비길 만한 것은 잘 벗어나야 깨뜨리지 말며 산하가 금에 비길 만한 것은 지켜서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역대의 제왕들이 장안, 낙양에 도읍을 정하거나 건강, 임안에 도읍하고 혹은 북쪽으로 업당에 도읍하거나 동쪽으로 변량에 도읍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나라가 북쪽으로 들어간 후부터는 연도가 남북의 요관이 되어 북으로는 그 용관에 의거하여 호원의 목을 움켜잡고 앞으로는 중원에 임하고 남으로는 사해를 제압하니 명나라 태종 문황제가 도읍을 정한 후 실로 만세의 제왕이 옮기지 않은 땅이 되었습니다. 연도로부터 서남쪽으로 운남 포정사까지 161정이고 동남쪽으로는 남경까지 61정이며 동북쪽으로 한도까지는 겨우 31정이고 더구나 계주에서 압록강까지는 겨우 1일정이니 집 앞들만큼이나 가까우며 글상의 한쪽 끝이라 하여도 옳습니다. 지금 계주에 성을 쌓으면 계주로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당참에 성을 쌓게 될 것이며 당참에 성을 쌓게 되면 당참에 그치지 않고 성을 쌓지 않는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양국의 운반을 요청하게 되면 양국 운반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소와 운반구를 요청할 것이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청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이며 농땅을 얻으면 촉땅을 바라게 되는 것이 필연의 이치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바치는 동해의 생선이 주방의 쓰임에 충당할 만한데 어찌 특별히 남만의
구장과 죽장을 쓸 것이며 우리나라의 궁시와 포백 역시 군수로 쓰는데 어찌 남중의 금은과 단칠만을 쓰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무사하다 하여도 500년 후에 무력을 남용하는 자와 공 세우기를 좋아하는 자가 없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일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왕래하는 세기를 열 것을 청한 것을 계기로 병부에서 상주한 것이지 정동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을 통해 교섭을 시작하였다면 정동을 통하여 그것을 끝내어야 하며 그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뒷나라의 이해관계는 역관들에게 달렸습니다. 바라건대 한시 족친 중에 지위와 명망이 있는 자와 통사 중에 정동과 교제가 있는 자에게 명하여 토사물을 많이 가지고 바로 북경에 가서 정동을 인해서 한시에게 말하고 한시가 어소에 말하여 계주위 설치의 정들을 정하게 하소서. 우리 고 황제는 만리를 밝혀보시어 요동의 동쪽 180리 연산 파절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동팔참의 땅이 넓고 비옥하여 목축과 수렵에 편리함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수백 리의 땅을 공지인 채로 버려둔 것은 두 나라의 영토가 서로 혼돈될 수 없다는 것인데 만일 간사한 무리들이 혼란을 일으켜 달자나 외인을 가장하여 도둑질한다면 실로 예측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공하는 사절이 얘기로 가다가 침범이 있게 되면 철저히 방비하고 그대로 주청하면 거의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윤호를 얻지 못하면 그 해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시가 청을 할 수 없다면 그 뒤는 어찌하겠습니까? 지금의 사세는 바야흐로 병이 크게 도진 것과 같습니다. 7년이나 된 병에 만약 3년 묵은 쑥을 구하지 못하면 이것이 당에 있으면서 화를 알지 못하고 습을 쌓아놓고 위해를 알지 못한 것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주는 압록강의 험함을 배경으로 한 나라의 문호입니다만 근데 그 성이 대단히 허술해서 광대들은 몸을 눕히고도 올라갈 수 있고 찬비가 상을 이고도 내려올 만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주, 벽단, 대삭주, 소삭주 등의 여러 성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곧 수축을 한다면 반드시 부역을 피해 유의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고 또 수축하지 않으면 방비가 허술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국론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수축을 하지 않으면 의주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으며 의주가 없어지면 하나의 도가 없어지는 것이니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신은 절실히 생각하건대 지금 팔도의 인민으로서 놀고 먹고 주부를 내지 않는 자는 승려만한 것이 없습니다. 승려들을 동원하여 수축함으로써 보국하게 하는 것이 옳으며 특별한 근로도 없으면서 까닭없이 복호된 자와 사복시 재원 등으로 수축하게 하여 보국하게 함도 좋을 것입니다. 또 본을 쓰고 있는 정병과 동원되고 있는 수군에게 식량을 지급하여 압록강변 일대 행성을 쌓게 하고 또 따로 파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내 공부도 인삼과 서피 이외는 일체 면제하고 중국에 가는 사신도 정조와 탄신 이외에는 정상대로 보내되 쌍성의 변과 동령 사건은 마땅히 우려할 일이며 따라서 감사수령에게도 직책이 없는 자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삼도와 대내 등 외인도 마땅히 불러서 회유하여야 할 것이며 모련이와 건주위의 야인도 역시 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이런 신이 감히 입으로 말하지 못하며 글로도 쓰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신의 말이 들어맞지 않게 된다면 국가의 복입니다 하였습니다. 신도 역시 반드시 후세의 거심거리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사세를 논하면 이와 같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조정의 연운이 이미 정해졌고 사신의 출발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고한 견마지승을 다할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다가 침묵을 지킬 수가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의정부와 연동령 이상 육조당상 대간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성, 심양, 홍응, 이극배, 윤호, 강희맹, 이승수, 이극증, 유지, 이등량, 김영유, 변종인, 이경동, 김자정, 성숙 등이 의논하기를 계주에 진을 설치하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는 사실은 전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온 명나라 병부의 자문에 진을 설치하는 이유로 첫째, 건주의 야인의 여범을 막고 둘째, 조선 사신 왕래 때에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상세히 밝혔습니다.
언사는 순하고 이치에 맞으니 무슨 말로 계주진의 설치 정지를 청하겠습니까? 또 농사의 풍흉과 적정의 긴박하고 긴박하지 않음을 보아 설치한다고도 하니 설치 여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분여와 환관을 통하여 주청함으로써 설치를 면하게 하는 것도 정대한 방법이 아닙니다. 압록강 연변에 성을 쌓는 일은 국가에서 이미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형년으로 정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승려와 사복시 재원을 동원한 일은 모두 시행할 만한 일이 못됩니다 하였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계주에 진을 설치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후일의 우려가 있다는 말은 진실로 양승지의 말과 같습니다. 다만 주청사를 보내지 말자고 한 것은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한시와 정동을 통해서 주청하자는 것도 살이 옳지 못합니다. 의주의 행성을 측정하는 일은 전에 이미 의논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압록강변의 읍승을 사태의 긴박함과 그렇지 않음에 따라 점차로 수축하는 일은 신도 전에 그것을 순찰하고 아래어서 윤호를 얻었습니다만 본도의 인력이 넉넉지 못하여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려를 동원하여 쌓는 일은 승려들은 본래 생업이 없어 스스로 식량을 가지고 올 수 없고 요를 지급하려면 그 수가 많아 불가능합니다. 또 사박시 재원은 그 수가 1,000명도 못 되고 모두 서울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어 이곳으로 동원하여 부릴 형편이 못 됩니다 하였고, 이파는 의논하기를 계주에 진을 설치하면 우리나라 사신의 왕래에 유익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을 설치하여 그 자리에 굳어지고 요긴한 곳에 성을 쌓고 시일이 오래되어 외부에 침략받을 염려가 적어지면 우리나라에는 무궁한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도는 요역의 과중함이 다른 도에 비하여 10배나 되고 계주는 거리가 멀지 않아 압록강 연변 여러 고을과는 강이 열면 곳곳에 통로가 생겨 왕래를 금할 수 없는 땅이 되는데 부역의 괴로움을 피하고 그 헐함을 쫓는 것이 사람의 상정이라 백성들이 그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부득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병부의 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사은사로 중국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계주진을 설치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신은 작은 이익은 있으나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신이 이미 출발하여 추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의 철폐를 요청하자는 의견은 장래를 생각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동과 한시를 통하여 황제에게 말하게 하자는 것은 매우 정대한 의논이 아닙니다. 어찌 나라의 체면으로 사설의 분여와 환관을 통하여 소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옳지 못한 일입니다. 평안도 의주와 압록강병 성의 상태가 나쁜 것을 수축하는 일은 이미 의논하 여러 번 전지가 내렸습니다만 인력의 부족으로 일시에 착수할 수 없을 뿐입니다. 어찌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승려는 비록 역이 없습니다만 본래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아 동원하여 부역학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복시 재원은 그 수가 본래 많으나 근래에는 감소되어 남아있는 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어찌 다른 곳에 부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불가한 일입니다 하였고, 이육하는 최영리는 의논하기를 중국이 계주성을 축성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세기를 청하였고 우리나라가 조공하러 왕래하는 것을 위하여 설치한다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한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정리하기를 청하는 것은 말이 순서가 아닙니다. 또 황관과 부인을 통해서 성사하려는 것도 정대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 것도 없으며 더구나 계주 축성은 확정된 일이 아닙니다. 부역을 피하는 백성이 무거운 곳을 피하여 가벼운 곳으로 가기 위하여 여진 땅으로 잠입할 것이라는 말은 과연 그렇습니다. 압록강변의 축성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려는 본래 토착해 있지 않으며 사복시 재원은 그 수가 많지 않아서 그들로서 축성하자는 계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날의 의논대로 풍년을 기다려서 점차로 쌓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봉, 강자평, 구치곤, 임수경, 김학기, 김석원, 곽은, 윤석보, 정광세가 의논하기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철폐할 수 없어 사신의 왕래가 해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팔참 수일정에 야인이 침범하는 일이 염려되어 세기를 요청하였으나 중국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계주 등지에서 진을 설치하는 일만 의논하니 사신의 왕래는 조금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크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계주는 의주에서 100여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평안도의 피폐가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닌데 명나라 측이 부역을 감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초치할 경우 괴로움을 피하고 편안함을 따르면 사람의 공통된 심정이니 압록강의 물이 올 때 백성들이 옮겨가는 것을 어떻게 금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에 대한 계책을 우선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을 설치하는 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동에게 뇌물을 주고 한시로 하여금 천자에게 말하게 하고자 합니다만 이는 대신이 할 만한 일이 못되고 정대한 의논이 못됩니다. 어찌 환관을 인연해서 상사할 수 있겠습니까? 압록강변의 축성하는 일은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안도에 계속된 기근으로 백성을 부역에 동원하기 어려우니 풍년을 기다려 점차로 쌓는 것이 옳습니다.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자를 금하는 일은 이미 국가의 조치가 있습니다. 마땅히 관리에게 책임지어 일일이 준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승려와 복호된 자와 사복시 재원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사정이 어두운 일이며 시행할 일이 못됩니다. 정병, 수군을 동원하여 축성하는 일은 식량을 계속 조달하기 어려워 또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였다. 총명은 파미르 공원이다. 구장은 안남지방에서 나는 굴을 재료로 담근 장을 말한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7일 모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나주의 제수 성군 이자명과 도망 중인 이산이 초암에 불을 지르고 강도한 죄는 유리 참 무대시에 해당합니다. 이산은 체포하는 대로 참하고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그 처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로 정숙하게 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권건, 김헌, 조위, 조지서, 이숙감, 박형문, 허침, 정스곤을 불러 이단을 막지 않으면 성인의 도가 유행할 수 없으며 이단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성인의 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목으로 하여 논문을 지어 마치게 하였는데 조지서가 어뜸으로 뽑혀 구마한 피를 내렸다. 조지서가 계속 자라.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8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사한사, 윤필상 등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복명하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8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안초에게 글을 내리기를 강령 등산고지 목장에 대하여 혹말하기를 사나운 짐승이 돌아다니면서 목마를 물어 죽여 목마가 거의 없어졌고 인근의 주민들이 해마다 목장을 수축하게 고단함으로 이를 폐기하고 농토로 만드는 것만 가지 못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목장 안이 넓고 물과 풀이 풍족하여 말이 크게 번식하니 폐기할 수 없다 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 경이 직접 가서 조사하고 목장으로 적합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속히 보고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8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원에서 와서 아뢰기를 특근대 내일 일품 이상 당상관을 시험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신등이 알기로는 문신의 과신은 중직대부 이하, 중신은 통혼대부 이하만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상을 시지하는 법을 없이하여 대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였는데 임금이 글을 내려 다만 그 재질을 높고 낮음을 보고자 했을 뿐이지 조정에 채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8일 김이 일곱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제하기를 문예의 수석관 조지서와 무예의 수석관 임득창에게 각각 한 작업을 더해주라 하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8일 김이 여덟 번째 기사 경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진주제수 수의부의 정종동이 심어산의 말을 들어 사제감의 종 오을미를 숙인 죄는
율이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주공 동정농가 주공부 성왕 조제후 유씨를 출제하여 이품이하 당상관을 시험하였는데 남원군 양성지가 수석이었고 이승수 이파가 차석이었다. 양성지라. 선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풍주 수 대우 친번 풍주 태수 대우 팔랑 사능 살마주 시래 태수 국구 도진의 등원지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사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공조참판 이극기 행부군 한충인을 북경에 보내어 하정을 겸하여 팔참로에 보와 진을 설치하여 사절의 왕래를 편리하게 한 데 대한 사의를 표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의식대로 표문에 절을 하였다. 표문은 이러하였다. 성원으로 특별히 동팔삼 일로에 성보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소방의 사신 왕래를 방어하게 하였기에 신과 모든 시민들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표문을 올려 감사드립니다. 황은이 깊고 넓어 감명을 이기지 못하여 갚을 길이 없어 황송할 뿐입니다. 신이 즉위한 후로 한갓 술직의 부지런함만 알아 사신의 왕래에 야인들의 침탈에 있어 항상 근심되더니 홀륜히 축성을 허가하는 요놈을 내려 높은 성에다 그 험한 것을 끼고 당당한 신을 두어 저들의 업무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넓은 은혜가 이 같으면 전고에 없던 바로 이는 황제 폐하의 사랑이 부모보다 더하며 넓은 포용력으로 똑같이 보아 함께 사랑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여 같이 자라게 하였으며 원고까지 생성하는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신은 삼가 자자 손손토록 번국의 소임을 다하여 늘 받드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조선국왕의 사언에 관한 일. 성화 17년 10월 10일에 배신 홍기다리 북경에서 돌아오면서 가져온 병부의 자문에 조선국왕이 동팔참 남쪽에 왕래할 새로운 길을 개통할 것을 주청하였기에 본부에서 이미 요동을 지키는 신하에게 통고하였고 그 후 요동 진수 대감 위량이 보고하기를 봉황산 서북쪽 약 15리가량의 하나의 볼을 쌓아 이름을 봉황성이라 하여 마보 관군 1,000명을 주둔시키고 봉황성 서쪽 약 60리 떨어진 곳인 지명 사열참에 일보를 쌓아 이름을 진영보라 하고 사열참 서북쪽 약 60리 떨어진 곳인 지명 신통원보의 남쪽에 일보를 쌓아 이름을 영의보라 하여 각각 마보 관군 500명을 주둔시켜 봉황성의 응원군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선 사신의 왕래에 모두 머무를 곳이 있어 겁탈당할 염려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본부 관원이 성지를 받들었는데 이에 본부에서는 진영보의 이름을 진동으로 영의보의 이름을 진이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결정하여 성화 17년 6월 29일 병부 상서 진 등이 보고하였고 다음 날 성지를 받들었더니 그대로 실시하라였으므로 전에 명을 받아 진행하는 것 외에 이번 의견에 따라 시행하게 되어 통지하는 바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본직은 온 나라의 신민과 함께 감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중국인 김봉등 남녀 20인은 동령이 소속이었으나 일찍의 건주의 야인에게 잡히었다가 이때 김봉등 3인은 평안도 만포진에 투항해왔고 왕소시 등 6인은 이산진에 투항해왔고 김승은 창성진에 투항해왔고 마자 등 4인은 위원진에 투항해왔고 이경 등 3인은 방산진에 투항해왔고 이자 이건은 영안도 부령진에 투항해 왔고 김보부 등 2인은 종성진에 투항해 왔으므로 통사 최유광을 보내어 요동으로 압송하고 이조정랑 지달하를 질정관으로 북경에 보내어 썼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지달하가 이문에 능하다 하고 유의에 두벌을 내렸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선교하기를 양승지가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학문을 버리지 않았으니 가상할 만일이다. 내가 가자고자 하니 다음 도목정에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6조 대관을 불러 내금의 숫자 조정 등의 일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심해 2급배 윤호 강임행하느니 의논하기를 세종조에 처음으로 내금이 60명을 두었더니 그 후에 100명으로 증가시켰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정해롭지 못합니다. 이제 무술을 연마시키고 정예만 택하여 100명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수반하게 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니 시행하지 않은 것이 옳습니다 하고 허종, 이승숙, 김영류, 변종인, 이경동, 김자정은 의논하기를 내금리는 지금 19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죄가 있는 자가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다만 시제 때 간혹 재주가 떨어지는 자가 참여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병조에서 그 시행의 격을 높여 입격하지 못한 자는 내치고 입격자도 또 활쏘기와 말타기에 걸출한 자를 가려서 충당하면 수를 감하지 않고도 정해롭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걱정 유지, 이등량, 성수군 의논하기를 내금이가 190이면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하며 다만 정의문을 택하면 됩니다. 또 시위는 가장 기묘한 일이니 수반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고 이파 이육 최영리는 의논하기를 내금이의 수는 세종조에는 100명이었고 세조조에 증가해 300명이 되었다가 지금 감하에 190명이 되었습니다. 이 수는 양조의 수와 참작해보면 그 중간입니다. 지금 만약 변동하면 번잡할 뿐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를 줄이고 또 줄여서 크게 줄여도 그 속에도 정해놓지 못한 자가 있어 수가 많은 것만 같지 못합니다. 내금이의 병줄이 수반하는 일은 옛날에도 듣지 못했던 일이니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고 이봉, 강자평, 구치곤, 임수경, 김학기, 김석원, 곽은, 윤석복, 정광세는 의논하기를 내금이는 수기의 가장 긴밀한 자들이어서 정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조에는 그 수가 혹 60명, 혹은 100명, 혹은 200명이었는데 60명만으로는 수기가 허술해질 것 같고 200명이 되면 너무 많아서 정해롭지 못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 중간점으로 하여 정해롭게 한다면 100명으로 정하되 다만 내금이가 수반한 것은 시비가 허술해져 대체 미편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홍강, 홍계강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창성 심해한 홍응, 이급배, 윤호, 허정, 이극정, 이파, 유지, 김영류, 변종인, 이경동, 김자정, 이육, 한원, 성숙이 의논하기를 홍강, 홍계강의 일은 모두 대사면을 두 번이나 겪고도 석방하지 않았으며 홍광은 11차나 장형으로 신문하였고 홍계강은 2차례나 장형으로 신문을 했습니다만 애매하여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다시 신문을 더 했으니 그 정상이 불쌍합니다. 시추로 논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이봉 강자평은 의논하기를 비록 대사면을 겪었습니다만 탐호함이 막심합니다. 진상을 끝까지 추궁하여 죄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정창성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1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무록관으로 한직에 해인된 자를 별도로 서용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창성 등이 의논하기를 범죄로 현직에서 햄되었다가 별도로 서용된 자는 동반을 서반으로 옮겨 서용하고 별자의 경우는 전의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다른 관청의 별자로 옮겨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1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제하여 최숙공의 처 권씨가 최숙공의 아우 최숙량과 간통한 사건에 대하여 그 옥사에 관련된 자를 공문하게 하여 아뢰게 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2일 개헌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2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장령 김학기가 와서 아뢰기를 홍강, 홍계강을 시추로 소율하도록 명령했습니다만 신 등의 의견으로는 장호제는 그 실정을 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조의 관리가 어변성을 제수한 이런 정실이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다만 전직을 잘못 쓴 것으로 형류를 적용시키는 것은 미편합니다. 청컨대 먼저 발설한 사람을 구문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홍강, 홍계강이 원죄가 사형에 해당되지는 않고 또 대사면을 겪었으니 아무리 시추로 조율한다 하더라도 장호죄로 면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였다. 김학기가 이조의 관리를 다시 구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2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신정에게 하스하기를 3등 동면 거여 동에서 산출된 심중 청석을 서울에 사는 김금구지가 란자가 가져왔으나 그 수가 적어 진위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도로 내려보낸다. 그 산출처의 경비를 소리하지 말고 다시 지시를 기다리되 더 많이 채취하여 올려보내라 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0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황주 목사 권인이 진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국정우는 선왕 때 여러 유신들에게 명하여 교정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한운을 아는 운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이명숭, 이춘경, 이창신이 의논하기를 성운에는 칠엄과 청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엄은 치두와 정치의 구분이 없으며 또 순음의 경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배우는 자는 그 정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음을 바르게 하면 운학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신들이 동국정운을 살펴보니 사와 사는 개인사자와 생각사자, 치두음이고 스승사자와 가르칠 사자는 정치음이어서 합해서 하나의 음이 되고 코비와 스풀비는 순중음이고 안일비와 날비는 순경음이어서 합해서 하나의 음이 되며 방자는 전청음이고 방자는 차청음이지만 역시 혼동되고 분별되지 않아 권인의 말과 같습니다. 앞으로 본국정우는 칠음을 나누고 청탁으로서 협운이 되게 하여 초학자로 하여금 먼저 이 책을 익힌 후 홍무운을 배우게 하면 칠음 회승이 입에서 저절로 구분되어 한음을 배우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협운은 어떤 운의 문자가 다른 운에 통용되게 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8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장흥죄수 백정 장치운 이우동이 비룡사의 명화 강도한 제와 고구juk 죄수 백정 황수산 황수생 김득화와 도망 중인 김막동이 영리 박귀산의 집을 겁탈하여 소를 강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김막동은 체포하여 참하고 처자는 대전에 의가하여 사는 고을이 노비로 종속하게 하소서 했는데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강자평 집이 구치곤이 아뢰기를
어변성은 사과직을 거쳤는데 이조에서 호군으로 입초하는 것은 반드시 정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먼저 발언한 사람을 추문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치추로 조율하게 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잘못 입초한 것은 진시로 조가 된다. 그러나 먼저 발언한 자를 추문하면 이조에서 비록 사람의 현명하고 그렇지 못함을 안다 하여도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 낭청 정회가 공함으로 답하기를 판서 참판 중에 발언하였으되 누구라고 지적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어찌 이런 작은 일로 형문할 수 있겠는가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이윤호, 동지사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이조에서도 진시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사를 급하게 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실직을 똑똑히 알지 못하니 착오로 합의하고 다음 정상 때 수정하여 고친 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정실이 개입됨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다. 어찌 청탁으로 되었겠는가 하였고 강자평구 직원이 또 홍강, 홍계, 강의 일에 대하여 시추로 조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하비는 임금에게 신하가 올린 상소나 전주에 대하여 비답을 내리는 일이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4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4일 얼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김학기가 아뢰기를 예조의 관리가 어변성을 주의한 것은 정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착오입니다. 조율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인품이란 알기 어려운 것이다. 한번 보고 말 한마디를 하는 사이에 쓸만하다고 생각되어 주의하였다가 착오가 있을 경우 반드시 먼저 청간자를 죄주게 되면 배단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정사는 당연히 비밀리 해야 합니다. 먼저 발언한 자를 주문하여 죄주게 되면 뒷날의 주의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김학계가 말하기를 판서 참판 참의가 서로 의논해서 공공연하게 주의할 뿐입니다.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면 공공연하게 말할 것이지 어찌 비밀로 하겠습니까? 군공이 있는 자가 190여 명인데 그 가운데 어찌 적당한 사람이 없어 감히 어변성을 추천하였겠습니까? 반드시 정실이 개입된 것입니다. 청컨대 추신하게 하여 추국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조율하였는데 어찌 다시 신문하겠는가? 하자 김학기가 말하기를 공죄와 사죄를 분명코자 하여 그를 신문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낭청은 추신하게 하여 추국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지사 강희맹이 아뢰기를 최숙공의 처 권씨 사건의 관계자도 마땅히 함께 추국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김택의 말을 들으면 권씨의 음행이 명백한 것 같다 하자 홍응이 말하기를 이 일은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되고 또 강상에 관계되며 그 관계자가 모두 권씨의 노비들이라 가볍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은 주인에게 근로하는 일이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꾸며서 그 주인의 과실을 떠들고 남에게 누설하니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였다. 강희맹이 말하기를 김탱은 미친 자와 같아서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씨의 옥사는 대단히 중요하니 자세히 추국하라 하였다. 추씨는 죄상을 분간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해당 관서에 출두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4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영안남도 절도사 김서형에게 하스하기를 지금 잡아둔 송골은 모두 올려보내고 이후에 잡은 것은 연례로 매를 진상하되 낮은 이련을 진상하는 데 준할 것이지만 그러나 강제로 잡게 하여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4일 얼축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대전 성록의 직전세를 전주가 스스로 거두면 그 기한이 춘분까지이고 경창에 상납하면 3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기한을 넘기고도 바치지 않으면 그 전지는 관에 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주가 경창미를 받아가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음해 겨울철까지 연장되기도 하여 미편합니다. 이후로는 3월 10일을 기한으로 하고 기한이 넘도록 받아가지 않으면
지급하지 말도록 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부승지 성준이 권종손의 딸 권씨가 최숙련과 간통한 추안을 보고하였는데 도승지 김승경이 말하기를 지금 국가가 절일을 중하게 여겨 제간자의 자손은 과거에 나아가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부녀가 일찍 과부가 되고도 부모가 없이 혼자 있으면 사실이 아닌데도 악명을 입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법은 의당 너무 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풍속의 교화는 중요한 일인데 어찌 제가를 허용하겠는가. 제가 하고 싶으면 마땅히 스스로 제가 할 것이다. 죄는 제 몸에도 더할 수도 없는데 어찌 자손을 돌보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연례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 결단코 제가를 허가할 수는 없다. 본인은 몇 번을 제가를 하더만. 성경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안초에게 하서하기를 본도의 잔패가 막심하니 이후에는 별 진상을 당분간 바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짙은 안개가 사방에 끼었고 밤에는 천둥과 번개가 쳤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양주 도봉산에 가서 사냥을 하는 것을 보았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장령 윤기반 정한 윤석보가 아뢰기를 지금 기황으로 사람과 짐승이 모두 고단합니다. 청계산의 사냥은 미편합니다. 또 풍우가 염려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흉년이라 하여 열무를 폐지할 수 없지 않은가. 또 천변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청계산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하루 안에 갔다 올 수 있다. 근래 행군 절사에 착오가 많으니 궁극의 중대한 일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장령 김학기 성은 윤석보가 와서 아뢰기를 열무라 하여도 한강을 건널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겨울 바람이 찬데 만약 천변이라도 있으면 사람과 말뿐만 아니라 대가도 또한 건너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들이 더건대 태종께서 강을 건너 사냥을 하면서 밤새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갑자기 비바람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옛말에도 배 타기는 위험하고 다리로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였습니다. 청근대 중지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경숙할 절차를 병조와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경숙은 임금이 대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밤을 지내는 일이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9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 고려사를 강하다가 절을 짓고 탑을 쌓았다는 말에 이르러 검토관 민사건이 아뢰기를 고려가 불법을 승신한 것은 전적으로 태조가 주장한 것이며 이 때문에 신돈이 500년 왕업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세종은 성군입니다만 내불당을 창건한 것은 금매점을 잘못한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이 단을 배척하시니 선정의 시초입니다. 원컨대 끝을 처음과 같이 신중히 하소서 하였다. 그렇다. 내불당.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9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덕산죄수 산호 막동이 도망 중인 안석의 말을 타고 도망 중인 안비두와 함께 박금산을 죽이고 옷을 빼앗은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안석 등은 체포하여 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임수경이 아뢰기를 청계산은
사냥은 한강을 건너갔다 와야 하는데 만약 사나운 비바람이라도 불게 되면 식량을 가지고 가서 경숙하기에 배단이 반드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강물을 하려고 하신다면 서산 풍량등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이에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비록 강을 건너기는 합니다만 길이 대단히 가깝습니다. 세조께서도 일찍이 이곳에서 강무하였습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을 위하여 제해하는 것인데 식량을 가지고 가는 작은 배단이야 다 달 수 있겠는가 하니 임수경이 또 아뢰기를 이번에 새로 정한 전취하는 법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상등 4, 5인 이외는 모두 중등, 하등으로 두게 되면 6년 동안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리를 권장하고 징계하는 일은 오로지 법협에 있는데 근래 크게 허술해졌다. 수령을 오른 사람을 얻지 못하면 6년 사이의 백성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감사의 주의이다. 더구나 중앙관 각 관청의 제조는 낭정이 항상 눈앞에 있기 때문에 비록 과실이 있어도 하고에 두지 않으니 어찌 공도이겠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새로운 수령이 반드시 모두 현명하지는 못하며 옛 수령이 미치지 못하는 자도 많습니다. 이로써 말하면 전체를 한결같이 엄준하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조의 법이 지극히 편리합니다. 원컨대 준수하고 개정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편하다면 내가 마땅히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